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타, Robustly Optimized BERT Pre-Training Approach라는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김승원입니다. 이제 이 논문은 폴 G. 앨런 스쿨 CS 학부와 워싱턴대 학생들이, 연구원들이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게 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 연구들에서 논문이 발표된 시점의 언어 모델들의 동향 분석을 해보고 기존 방법들의 한계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뭔가 기존의 한계점을 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버타라는 모델이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모델이 버트인데 버트랑 비교해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얘가 파인 튜닝을 돌린 3개의 데이터셋 글루, 스쿼드, 레이스, 이제 각각의 결과들을 한번 보고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 및 요약을 해보고 결론 짓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문 발표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로버타라는 모델이 발표된 시점은 19년도 7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베이스라인으로 계속 잡는 모델 2개는 버트랑 엑셀넷인데 그 두 모델의 발표 시점은 각각 18년도 10월, 그리고 엑셀넷은 19년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발표된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 분야인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타가 처음에 서두에 말하는 점들은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 기존의 이제 셀프 트레이닝 메소드가 그 많은 성능 향상을 이어왔고 그거의 예시로 뭐 엘모, GPT, 버트, XLM, 엑셀넷 이런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말을 하고 넘어가는 점이 이제 이런 모델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법을 새로 잘 창시해서 그 후대로 갈수록 더 좋은 성능이 나온 건 맞는데 이제 쟤네가 사실 뭔가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를 하고 있고 각자 훈련한 데이터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그 성능 향상을 하는데 그 확 이제 좋은 그 역량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챌린징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가지 맹점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 이런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이게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양을 한정짓는 그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훈련을 진행할 때 각자 프라이빗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하는데 각각의 기관들에서 그 이게 사이즈도 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능 향상을 그 야기시켰는지 비교하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언급을 한 게 여기서 딱 가설로 딱 짚고 넘어가는 게 버트가 언더 트레인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더 트레인 됐다는 건 언더핏 됐다는 건데 그 이제 그러면은 왜 언더핏이 됐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 2가지 맹점 그 뭐라 하지? 2가지 쟁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좀 집중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트라는 모델이 언더핏 됐기 때문에 걔가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하이퍼 파라미터들 튜닝 과정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고 걔가 사용했던 트레이닝 셋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 기존의 버트 이후에 뭐 엑셀넷 오늘 발표했던 엑셀넷의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버트의 가장 단순한 저 마스킹 오브젝티브도 최근 쏟아져 나오는 다른 오브젝티브와 비교했을 때 아직은 여전히 경쟁력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버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한 5가지 정도 써놨는데 여기서 빨간 줄 쳐놓은 게 이제 로버타가 버트와 비교해서 뭔가 바꾼 점들이니까 그거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트는 이제 X랑 Y라는 두 개의 세그먼트를 같은 문서에서 추출하기도 하고 다른 문서에서 추출하기로 해서 이렇게 셀프 토큰을 사이에 껴놓고 맨 앞에 CLS와 EOS 토큰을 넣은 채 입력으로 주게 됩니다. 이때 X와 Y는 각각 길이가 N이랑 M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저 N 플러스 N이 우리가 맥스 시퀀스 랭스라고 정해놓은 t보다 짧으면 되기만 하지 꼭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이 뭐 프리트레인하고 파인튜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워낙 많이 말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버튼은 2개의 오브젝티브를 사용하였는데 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기반으로 전체 토큰의 15% 정도를 마스킹하게 되고 이제 저걸 채워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버튼은 이건 약간 구현상의 디테일인데 그 15%의 마스킹을 진행하는 과정이 모델에서 배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이내미컬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데이터셋이 있을 때 15%를 미리 마스킹을 하고 그거를 불러오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줄 친 걸 보면은 replacement, 저 replacement 마스크로 replace 한다는 뜻인데 그게 훈련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트가 사용하는 두 번째 NSP, Next Sentence Prediction Objective는 그 yes, no question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두 개의 세그먼트 X, Y가 그 서로 컨세큐티브한지, 그러니까 연속적인지 아닌지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샘플링 할 때도 그 실제로 yes, no인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익sem플이 50%로 샘플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트가 사용한 저 북콜퍼스라는 프리트레인 데이터는 한 16GB 되는데 저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버트와 비교해가지고 로버타는 이제 프리트레인 메소드에서 여러 가지를 바꾸게 됐는데 바꾼 6가지를 쭉 정리하였고 이제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결국 그러니까 로버타가 버트와 비교해서 결국 어떤 모델이냐 한 줄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결국은 더욱 많은 데이터로 더욱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한 모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길게 했는지,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썼는지 처음 말씀드릴 거고, 이제 그 외에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약간 디테일적으로 막 바뀐 점들이 있긴 한데 뭐 더 큰 배치를 썼다든지 NSP 오브젝티브를 아예 없애버렸다든지 더욱 긴 시퀀스를 이용했다든지 마스킹하는 과정을 다이내미컬리하게 바꾼 거, 그리고 텍스트 인코딩하는 방법을 바꾼 거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튼은 이제 앞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16GB의 그 북콜퍼스라는 데이터를 썼다고 했는데 이제 로버타는 10배 늘려가지고 160GB의 데이터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가 기존에 썼던 이 16GB의 북콜퍼스와 잉글리쉬 위키피디아 이 데이터는 그대로 갖다 쓰고 이제 160에서 16을 빼면은 144GB의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했다는 게 되는데 그게 여기 써있는 CC 뉴스, 오픈 웹 텍스트, 그리고 스토리지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실제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냐를 보면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기존의 버트처럼 그 북스와 위키만 쓰게 되었을 때 나오는 성능과 어디셔널 데이터를 더 추가하였을 때, 그리고 이걸 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성능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럼 더 길게 한 건지는 뒤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리해 놓은 섹션에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와 엑셀넷과 비교하여도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집중해서 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더 큰 배치를 사용하였을 때 더욱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저도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배치 사이즈를 크게 했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스피드만 빨라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성능 향상으로도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러닝 레이트도 동시에 같이 늘려주게 되었을 때 성능 향상이 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배치당 256개의 시퀀스를 배치로 이루어가지고 그 100만 스텝 동안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로버타는 이 256 시퀀스를 8000 시퀀스로 확 늘려버렸습니다. 이게 거의 8배가 아니 16배네요. 잘못 썼습니다. 하여튼 확 늘리게 되었는데, 시퀀스로 사용하는 그 배치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 스텝의 수는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 밀리언에서 2K, 그러니까 2000 스텝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이 표를 보시면 여기 되게 익숙한 지표가 하나 나올 텐데, Perplexity가 이제 저번 주에도 저희가 GPT를 하면서 언급을 하였지만, 이제 프리트레인 데이터 상의 분포와 모델이 학습한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Perplexity가 낮을수록 더 프리트레이닝이 잘 진행됐다, 그런 지표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치 사이즈를 늘리게 되었을 때 그게 버트 기존 256보다 성능이, 그러니까 perplexity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end task performance,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성능도 더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NSP 오브젝티브를 없애버린 거와 동시에 센텐스 랭스를 늘려버린 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버트 논문에서는 NSP 로스가 기존의 버트의 성능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게 되면은 그 여기 써 있는 QNLI와 MLNI, 얘네는 이제 Natural Inference 그 데이터셋이고, 스쿼드는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인데, 이런 더 긴 의미에서 문맥을 이해하는 태스크들에서 NSP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 성능이 떨어진다. 기존의 버트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버트 이후에 이렇게 세 개의 논문, 여기서 가운데 있는 게 오늘 송규진 학우가 발표한 엑셀넷 논문인데, NSP 로스가 과연 진짜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앤 거를 두 개, 그냥 내버려둔 걸 두 개를 이 센텐스 랭스를 바꾸는 것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기존에 버트가 사용했던 거는 이 세그먼트 페어인데, 세그먼트 페어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X와 Y가 임의의 다른 코퍼스에서 올 수도 있고 같은 코퍼스에서도 올 수가 있는데, 같은 코퍼스의 컨세큐티브 연속적인 문장일 때는 기존의 NSP가 yes, 그 다른 코퍼스에서 왔을 때는 네거티브 익sem플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기존의 버트처럼 그냥 NSP 로스도 두고 여기저기서 세그먼트 두 개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거를 첫 번째 플롯으로 두어서 세그먼트 페어 플러스 NSP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둔 거는 NSP는 그대로 살려주는데 아무 데서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문장 두 개를 가져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랑 Y가 꼭 문장 X, 문장 Y가 아니라
X 안에 문장이 3개 있을 수도 있고 Y 안에 문장이 4개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패드가 많이 남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X는 문장 하나, Y도 문장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sentence pair 플러스 NSP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언급을 한 게 full sentence. 이거는 NSP를 없애버리고 그 기존의 연속된 문장을 가져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아까 이제 요약할 때 뭐 세 쪽을 걸쳐서 요약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문장을 가져올 때 첫 번째 쪽의 마지막, 두 번째 쪽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샘플링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게 full sentence이고 dark sentence는 그 얘랑 비슷한데 대신에 그 한 문서를 넘어가서 다음 문서에 처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서 안에서 샘플링이 되도록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두 개가 그 NSP 로스를 아예 없애버린 건데 이제 이 네 개를 갖고 훈련을 돌린 결과 어떤 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냐? 맨 밑에 독 센텐스가 성능이 좋게 나온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NSP 로스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와 동시에 센텐스 랭스가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현상의 디테일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센텐스 페어와 닥 센텐스 얘네는 그 이제 여기서 X 안에 세 문장이 들어가고 뭐 Y 안에 네 문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문장씩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한 건데 이러면 뒤에 패드가 너무 많이 남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상으로 이거를 훈련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512 토큰보다 확 적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배치 사이즈를 확 늘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시퀀스 랭스는 적지만 배치 사이즈는 크기 때문에 둘을 곱한 값은 대충 비슷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세 개를 말씀드렸고 세 개를 더 말씀드릴 건데 이제 스태틱 vs 다이내믹 마스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은 이제 구현상의 디테일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마스킹을 처리하였냐면 그 한 문장을 10개의 다른 방법으로 마스킹을 처리하고서 그걸 40 에포크를 돌리게 됩니다. 한 문장을.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의 방법을 네 에포크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고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이나믹 마스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문장을 배치를 딱 가져오고 나서 마스킹을 훈련을 하는 단에서 매번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로버타가 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는 스태틱이랑 다이나믹을 비교했을 때 성능 향상이 아주 조금 있거나 거의 미미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바이티5를 우리 주세준하고가 발표를 하면서 BP도 잘 말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간단히 말을 하게 되면은 캐릭터와 워드 레벨 사이의 어떤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T-2에서 발표했던 BP 토크나이저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고 있고 그건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코드를 확인하여도 거의 GPT-2 토크나이저와 로보타2 토크나이저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튼은 30K, 그러니까 3만 단어 정도를 사용하여서 보캐뷸러리를 구성했는데 로버타는 5만 개 정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 파라미터 수도 딱 그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6개의 변화를 주고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거를 바꾸게 되었냐면 이제 토큰 그 임베딩이 커졌기 때문에 그 로버타 베이스와 버트 베이스를 비교하면 15밀리언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써놓은 숫자는 뭐냐면 그 인코딩 레이어를 몇 개 쌓아놨는지 그 히든 디멘션이 몇인지 이제 이거는 완전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상으로 바뀐 건 없고 임베딩이 약간 커졌기 때문에 15밀리언 정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라지 모델도 한 15밀리언 정도 추가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가 돌릴 때는 V100 GPU 이게 하나에 12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8개를 갖고 12일 동안 돌렸습니다. 라지 모델은
실제로 TPU로 돌리긴 했는데 V100이었으면 몇 개였을까를 추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80개 갖고 4일 동안 돌린 수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제 로버타는 베이스에 대한 정보는 없고 라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24 곱하기 V100, 1024개의 V100으로 하루 동안 돌린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버트와 비교했을 때 이게 한 4, 5배 정도 더 길게 훈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하는 베타 2를 바꾸게 되었고 러닝 레이트를 살짝 더 크게 하였고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러닝 레이트를 동시에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256에서 8K로 늘린 대신에 그 스텝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이제 3개의 데이터셋을 갖고 파인튜닝을 진행하여서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세팅 이제 위에 있는 3개 장표는 로버타를 각각의 글루 태스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인튜닝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글루는 이렇게 10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파인튜닝을 했을 때 나오는 성능이 어떤지 비교를 하고 있고 베이스라인으로 잡은 버트와 엑셀넷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송규진 하고가 엑셀넷을 발표할 때 보니까 아까 로버타가 있던데 로버타가 한 달 더 늦게 나왔는데 거기에 어떻게 있었는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약간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한번 집중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데이터셋을 추가로 사용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는지 내지는 MNLI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프리 트레이닝을 한 모델을 갖고 QNLI를 훈련시키고 나서 얘를 또 파인튜닝하면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다른 데이터셋을 썼을 때도 더 좋게 나오는지 비교를 하게 되었고 로버타는 RTE, STS, MRPC 3개를 갖고 더 추가로 훈련을 진행한 뒤에 각각의 데이터셋을 파인튜닝 하였을 때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스쿼드 데이터셋입니다. 버트랑 엑셀넷은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외적으로 파인튜닝을 진행하기 전에 더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로버타는 그러지 않고서도 더욱 좋은 성능을 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스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스쿼드랑 글루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레이스는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고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객관식 문제 푸는 것처럼 정답 4개 중에 답이 뭔지 맞추는 그런 데이터셋이고 이제 로버타가 버트와 엑셀넷을 비교하였을 때 더욱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및 요약을 말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럼 결국 로버타가 뭘 한 거냐라고 말했을 때 더욱 많은 데이터로 더욱 긴 시간 동안 훈련한 모델입니다. 모델적인 변화는 프리트레이닝 메소드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아키텍처 변화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연구라는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되게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메소드, 새로운 아키텍처를 고집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잠시 한숨을 고르고 봤을 때 우리는 기존의 버트라는 이 모델을 충분히 더 여기서 튜는 파인 튜닝이 아니라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질 건데 어떤 질문이냐면 너네가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모델 아키텍처를 바꾸고 프리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바꾸는 거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게 아니라 너네가 그거를 훈련을 진행하는 데이터셋 사이즈라든지 트레이닝 타임을 좀
다시 뒤돌아봐야 할 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formance can substantially improve substantial change to existing 모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기존에 내놓은 모델들을 튜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야기시킬 수 있고 너네가 이제 발표한 모델이 사실은 그 언더핏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논문 그 보면은 되게 의아했던 게 future works로 그럼 어떤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배치 사이즈에 대한 연구라든지 더욱 길게 훈련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인코딩 스킴 이건 이제 BP를 쓸 건지 다른 걸 쓸 건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 데이터셋 사이즈라든지 혹은 데이터를 여러 개 쓰는 게 더 중요한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로보타라는 모델에선 최근 트렌드인 멀티타스크 파인튜닝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로보타의 얘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더욱 좋은 성능이 이어지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저희가 새로운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말하는 논문이었다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아까 어디지? 배치 사이즈 늘린 부분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배치 사이즈가 몇에서 이게 버트였고 8K로 늘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도 의아했던 게 그 퍼플렉시티가 제일 낮았던 거는 2K인데 왜 2K가 아니라 8K로 늘렸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기가 리밋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늘린 거 아니야? 리밋이라고? 배치 사이즈가 8,000인 거야 지금?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너가 생각하는 그 8,000으로 한 배치 안에 시퀀스가 8,000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그건 배치 사이즈가 아니라 맥스 시퀀스 랭스 아니야? 맥스 시퀀스 랭스는 토큰의 개수의 제한인 거고 얘는 그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를 했을 때 8,000 시퀀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배치 사이즈가 8,000이란 것 같은데? 그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맥스 맞는 것 같다. 시퀀스 랭스를 1000으로만 잡아도 배치 사이즈가 8밖에 안 돼. 내가 배치 헷갈렸던 사이즈가 거는 얘네들이 배치 사이즈가 곱했을 때 8,000인 게 맞는 것 같아. 얘네들이 곱했을 때 같아서 헷갈렸는데 그게 아니라 한 에포크를 구성하는 스텝을 돌리려면 이 정도 필요한 거니까 얘는 너 말한 것처럼 배치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나도 되게 오래전에 읽은 논문이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학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되게 약간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른데 일단 확실한 거는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오버피팅 이게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그라디언트의 양이 많아져서 로컬 미니멈에 빠지고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적으면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그 그라디언트의 양이 적으니까 좀 더 빠져도 쉽게 빠져나온다?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플랫 미니마랑 샤프 미니마의 개념이 있는데 약간 그것도 역시 배치 사이즈 한 번에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 싶어서 뭔가 그런 8K까지 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할 일이 있으면 더 깊게 공부해봐도 확실히 좋은 분야일 것 같아요.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근거는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 이게 처음에 뭔 소리지 했는데 러닝 레이트를 동시에 같이 적절히 올려줬을 때 성능이 높아진다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 아까 말한 너무 많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걸 막는 역할인 것 같아. 그래서 맞아.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다른 분들 다 괜찮나요? 근데 음. 이해가 안 된 게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은 왜 물리적으로 그 성능 향상이랑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사실 딥러닝 기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안 쓰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게 된 이유가 한 에포크를 구성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걸 다 돌리고 나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짧게 쪼개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딥러닝 처음 배우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 한 번에 크게 확 가는 것보다 쬐끄맣게 약간 진동은 하는데 점자 방향은 수렴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 약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성능 향상이라는 게 확 이렇게 진동하는 그게 없어지니까 좀 이상한 로컬 미니마에 빠질 확률이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긴 했어 나는. 진동하는 게? 그러니까, 진동하는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지. 그거를 감안하고도 이제 진동하는 걸 감안하고도 그걸 쓰는 건데 배치를 쟤를 쓰게 되면 애초에 그 진동하는 게 줄어드니까 뭐 좋아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건 이 논문을 읽어봐야 알 것 같아.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저 논문을 인용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주장했고 우린 맞다 생각하고 돌려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돌려보니까 그렇다더라라고 하는데 할 말은 없지. 근데 어. 내 생각은 어. 그 각 모델마다 음. 적절한 배치 사이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보면은 8K까지 가면은 그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않는 거잖아. 8K만 보면 오히려 좀 나빠졌는데. 그렇네. 다 나빠졌지. 근데 이거는 낮을수록 좋아. 네. 퍼플렉시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배치 사이즈를 찾는 게 좋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무조건 늘리는 게 좋다? 이거는 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었어. 무조건 클수록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적절히 할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 이제 클수록 좋은 거는 학습할 때 안전성이 그러니까 스테빌리티가 높아지는 거랑 속도가 빨라지는 거 이거는 확실히 클수록 좋은 게 맞는데 성능이랑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도 처음에 6개 쌓았는데 요새 모델들 보면 막 파라미터가 5 밀리언인데 막 24개 쌓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24개가 아니라 240개 쌓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뭔가 성능이 좋아졌다 외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건 항상 좋은 거 같아. 혜준이는 할 말 없니? 하다가 중간에 놓쳤어. 논문 보면서 따라갔는데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아까 그 공주 말한 것처럼 적당히 모델을 키우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장 최적의 크기를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모델을 학습하던 그 크기는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맞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막 버치나 GPT나 다 아직 사실은 약간은 언더핏 돼 있다라는 약간 무슨 말을 어디서 본 것 같거든. 그거를 여기서 주장했어. 음. 어디서 주장을 했냐면 맞아. 이게 맨 뒤에 있는데
그 얘네가 그러니까 버트를 써가지고 성능이 더 좋게 나온 모델이잖아. 근데 여기서 설명을 했던 게 그 이게 단순히 그 버트를 해서 좋게 됐다 이것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내놓은 뭐 엑셀넷 같은 그런 모델들도 언더핏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미 나와 있는 버트가 아닌 다른 거를 더 잘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데 어.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야? 게을리 하지 마라. 아, 오히려 그걸 하라는 거지.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아, 게을리 하지 말라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라. 아, 하지 말아라고 들었어. 오케이. 아직 근데 그냥 신기한 건데 왜 엑셀렛이랑 로버타는 서로 논문에 서로가 들어가 있는 나 거지? 아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규진이가 엑셀넷 말할 때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 역참조한 건가? 이러고. 약간 우리가 뭐지?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말했는데 엑셀넷이 먼저 나왔어. 근데 이제 내 약간 추측은 엑셀넷이 나오고 로버타에서 엑셀넷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써가지고 더 좋다 하니까 얘네가 이제 논문 버전 2를 아카이브에 낸 것 같아. 아 그러네 2020년에 나왔네. 지금 내가 본 버전이. 어. 아 오케이. 예스.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